진보 진영에서는 다른 경쟁자 없이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선 후보군으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 다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보수 진영 후보군 중에서 누가 가장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갤럽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후보군 중 장래 대통령감 1위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갤럽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으로부터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군 중 2위로 11%, 홍준표 시장은 3위로 10%, 오세훈 시장은 4위로 8%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김문수 장관은 중도층으로 가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중도층에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한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보수층으로부터 김문수 장관이 받은 지지율 19%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지지율입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비록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해당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보다 앞섰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한동훈 6%, 김문수 4%, 홍준표 4%, 오세훈 2% 순서였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4사람 중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지지율이 가장 앞서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를 넘어 중도층 확장 가능성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김문수 장관은 중도층에 이어 진보층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보층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은 0%를 보이면서 보수층 이외의 지지층 확산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시사했습니다. 김문수 장관과는 다르게 진보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은 1%, 홍준표 시장도 1%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사실 1%도 매우 미미하지만 지지율 0%와는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과 마찬가지로 0%였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와 같은 정치 성향별이 아닌 정당 지지도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을 넘어 지지층을 확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기준으로 김문수 장관은 2%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무당층으로부터 김문수 장관보다 배 이상 많은 5%를 얻으면서 김문수 장관과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무당층으로부터 3%, 오세훈 시장은 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진영에서의 승부뿐만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의 승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속한 진영을 넘어 중도, 무당층 확장력이 경쟁력 평가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608호 2025년 1월 2주 조사기간 2025년 1월 79일 표본 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 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CATI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응답률 16.3% 총 통화 6,16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상세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